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 통합 사업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나운서 문소리입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 TV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시간 내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각 분야별로 산업별로 이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노력을 해 주셨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의 우리 전자정부 인프라 서비스 우리의 강점이죠. ICT를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산업 분야의 역동성 촉진과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산업 관계자 여러분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정보를 준비를 한 자리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미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2년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 통합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B&R&D, R&D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각 사업별 세부 과제가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각 프로젝트의 세부 일정과 모집 공고를 잘 확인하셔서 귀한 정보들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통합사업 설명회의 문을 반갑게 열어주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주식 과장님께서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콘텐츠과 이주식 과장입니다. 2022년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 통합 설명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설명을 했으면 짧은 시간에도 더 많은 것을 더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련된 행사이오니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통합 설명회는 올해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콘텐츠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자리입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비대면 경제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현실과 가상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며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메타버스 라이프가 우리 생활의 한 축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컨설팅 기업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메타버스의 기반이 되는 XR 산업은 2019년 약 80억 달러에서 2024년 1,300억 달러로 5년 동안 20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제조, 의료, 유통 등 XR 융합 연간 산업 시장은 2030년 1조 5천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메타버스의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전반의 비대면 디지털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의 비전 체계를 구축하는 첫 발을 내딛는 한 해로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수요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디지털 콘텐츠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가상융합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사업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의 필수적인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해 인력 양성 사업과 법제도 정비를 위한 사업을 꼼꼼하게 챙기는 등 총 2,237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각 사업별 지원 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모계획 발표 시간에 상세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디지털 콘텐츠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신 나이파, IITP, 협회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함께하고 계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주식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재우 사무관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콘텐츠과 사무관 신재우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월 발표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략은 최근 부상하는 메타버스가 우리 경제 사회에 가져올 변화를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바람직한 메타버스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습니다. 메타버스는 그 개념의 범위가 넓은 만큼 다양한 ICT 기술의 집약체로 ICT 생태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올 새로운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발전에 따라 가상융합 공간과 탈중앙화를 특징으로 하는 웹 3.0 플랫폼으로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부상은 기술적, 사회적, 산업적 요인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네트워크의 고도화, 디바이스 대중화, 컴퓨팅 성능 향상 등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 성숙하였고, 또 사회적으로는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시대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중심으로 메타버스가 소통과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할 수단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산업적으로는 웹 2.0의 산업적 성숙도에 따라 빅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돌파구에 대한 기대와 노력의 일환으로 메타버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는 5가지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다양한 플랫폼 간 이동이 자연스러운 멀티버스에서 아바타를 통해 현실의 경험을 확장하고 디지털 자산을 생산, 유통하고 타인과 협업하고 소통하는 등 모든 활동을 몰입감 있게 영위할 수 있는 세상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해 정부는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4대 추진 전략을 세우고 24개 세부 과제를 마련해 이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전하겠습니다.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새로운 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이때 민간 수요에 기반한 창의적 혁신적 플랫폼 과제를 발굴하고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등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지향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강점인 한류 콘텐츠 파워를 메타버스 플랫폼의 경쟁력으로 이어가기 위해 전통 문화 예술, 게임, 애니메이션, 패션,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광, 역사 등 지역의 특화 소재를 활용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 확산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XR 디바이스 부품 기업 간 연계, 협업을 통해 수요별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XR 디바이스 완제품과 주요 부품 핵심 기술을 개발해 디바이스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네. 5대 핵심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 메타버스 R&D 로드맵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미 창작된 콘텐츠 IP를 메타버스에서 활용하고 고품질 가상 공연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창작물의 안전한 생산 유통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디지털 창작물을 NFT로 생성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여 콘텐츠 제작부터 유통 수익 창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주인공을 키우겠습니다. 기술적 역량과 인문학적 사고를 두루 갖춘 청년 메타버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혁신적 교육기관으로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요소 기술과 인문사회 분야 관련 학과가 연합한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을 올해부터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메타버스 미디어 신인 창작자를 발굴해 육성하고 공연, 전시 등 분야에서 예술인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기반의 예술 실험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한편 창작자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창작자들의 자발적 경험과 자료 공유의 장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직장인들이 지역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거주 환경과 협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메타버스 노마드 업무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밖에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어워드 등을 통해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과 성과를 공유 확산하고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를 통해 창업 사업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는 전문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기업의 성장을 통합 지원하는 거점 시설인 메타버스 허브를 지역의 4대 총항역군으로 확대 구축하여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 시설과 기업 육성, 인재 양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VR, AR 콤플렉스, XR 디바이스 센터 등 다양한 메타버스 특화 시설을 연계 지원하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실증, 사업화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형 펀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등의 재원을 활용해 메타버스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해외 전략 거점을 중심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과 현지 콘텐츠 기업, 대학 간 K 메타버스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 플랫폼 기술을 글로벌화하고 해외 국가들과 동반 성장하는 허브 국가를 지향하겠습니다. 한편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우수 메타버스 스타트업의 국내 창업과 정착도 지원해 글로벌 교류를 촉진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세상을 열겠습니다.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가 지켜야 할 형평과 포용, 다양성 보장 등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자율규범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내 성착취, 성희롱 등 불법 유해 정보를 차단해 건전한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하고 메타버스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재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저작권 등 메타버스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자율 규제, 최소 규제, 선제적 규제 혁신을 기본 원칙으로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차별을 기반으로 혁신의료, 안전한 근로생활 환경 등 미래사회 혁신을 위한 메타버스 사회혁신센터를 운영하고 디지털 소외 방지를 위한 메타버스 체험 교육 기회 제공, 디지털 윤리 역량 강화 교육 등 메타버스를 통한 공동체 가치 실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 전략을 통해 우리는 글로벌 메타버스 선도 국가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수준의 메타버스 기술 경쟁력을 갖춰 메타버스 플랫폼 경제를 창출하고 누구나 메타버스에서 혁신을 꿈꾸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통로가 확대되며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글로벌 모범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추진 과제들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재우 사무관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관련 산업에 계신 기업인 여러분들께는 아마 1년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업은 바로 VR, AR 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산업으로 부상 중인 메타버스를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확장을 해서 신시장을 창출하고 또 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오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VR, AR 산업팀 범원택 팀장께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VR, AR 컨텐츠 산업팀장 봉원택입니다. VR, AR 컨텐츠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메타버스와 융합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별 플랫폼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증 후 사업화,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해당 사업 분야의 플랫폼을 확산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제안하실 분들께서는 아이디어란 기술적인 제안보다는 실증, 사업화, 상용화에 방점을 두고 사업 계획을 제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메타버스 관련 기술, 플랫폼, 컨텐츠 기업 등입니다. 실증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플랫폼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요 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실증처를 제안해 주셔야 됩니다. 지원 규모는 과제별로 20억 원과 10억 원, 총 90억 원입니다. 세부 과제는 제조, 의료, 컨벤션 엑스포, 공공 분야와 XR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과제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제별로 1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2월 25일에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이후 공고된 절차에 따라 3월 말까지 제안서를 접수받고 4월에 평가를 통해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각 과제별 세부 요청사항 및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된 RFP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업은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으로 도시 및 생활 경제 분야입니다. 지원 대상은 메타버스 관련 기술, 플랫폼, 컨텐츠 기업 등이며 일부 과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총 250억 원입니다. 먼저 메타버스 도시 분야는 지리, 지역, 도시 정보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과제로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40억 원, 지역 컨텐츠 개발 사업 62억 원, 2024년 개최되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메타버스 지원 20억 원, 독도 메타버스 개발 8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지역 컨텐츠 개발 과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3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분들께서는 메타버스 도시 플랫폼 개발 사업 내 지역 컨텐츠 개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메타버스 도시에 이어 생활경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지원합니다. 이용자 창작, 교육, 미디어, 3개 분야의 플랫폼 개발과 실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연간 20억 원씩 2년간 지원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공고된 RFP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유공모 분야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기업들이 제안한 메타버스 관련된 혁신적인 아이디어 6개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이 되면 매년 10억 원씩 2년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도시 및 생활경제 플랫폼 개발 사업은 지난주 2월 25일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보시는 바와 같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세부 내용에 대한 문의는 한국전파진흥협회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XR 메타버스 콘텐츠를 상설 전시하고 상품화, 마케팅 등 상용화 사업을 지원하는 종합 거점으로 한국 가상 증강현실 컴플렉스 코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메타버스와 XR 관련 기업입니다. 34개 콘텐츠를 상설 전시하며 해외 바이어, 국내외 투자자 등을 초청하여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일반인들께는 전시된 콘텐츠의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콘텐츠 전시를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박에는 71개의 입주시설이 있으며 중소 콘텐츠 기업들이 성장 단계별로 최장 8년까지 입주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즈니스 상담회, 기술 세미나, 토론회 등이 상시 진행됩니다. 코박에서 진행되는 상설 전시, 입주 지원, 세미나, 시설 체험에 대한 세부 내용과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코박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XR 메타버스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하고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전시 컨퍼런스 행사인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2016년부터 개최된 KVRF라는 행사를 작년부터 KMF로 변경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총 158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컨퍼런스, 상담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되며 1만 명이 넘는 분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메타버스를 주제로 한 국내 최대 전시 컨퍼런스 행사입니다. 올해는 10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KMF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한국 메타버스 산업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서울 상암동에 실강 콘텐츠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사가 VR, AR 등 고품질 콘텐츠를 쉽게 제작하실 수 있도록 제작 장비와 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콘텐츠 제작사나 연관 기업 등이 활용하시거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볼륨메트릭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K실감 스튜디오, LED 기반의 XR 스테이지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360 서라운드 영상, 12K 고화질 영상 제작 장비와 중계 장비를 보유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실 기업은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 안내서와 코박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대전, 광주, 대구 등 지역 13곳에 VR, AR 제작 거점 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거점 센터는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갖추고 업체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별도의 제작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 육성 프로그램도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전문가들과 협업을 위해 다양한 협의체와 포럼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에 위치하고 계시는 기업과 각 지역에 있는 대형 수요 기업과 협업을 원하시는 기업들, 메타버스와 XR 관련 교육과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전국에 있는 13개의 VR, AR 지역 거점 센터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부 내용은 지역별 거점 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원에서는 메타버스 개발 환경 및 실증 환경을 제공하는 메타버스 허브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개발 기업과 창작자 분들께서 메타버스 허브에 있는 XR 디바이스 등 제작 장비를 활용하시거나 5G MEC 등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메타버스 허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판교에 구축된 메타버스 허브 모델을 초광역 단위에 1개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를 구축하고 운영할 위탁 수행 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됩니다. 공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산하 출자 출연기관입니다. 진행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으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 콘텐츠 기반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부산영상위원회는 초고화질 영상 및 버추얼 특수촬영 장비와 기술을 지원하는 XR 테크랩을 운영 중입니다. XR 테크랩은 부산 센텀 지구에 위치한 부산 영화 촬영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국내 컨텐츠 제작사 및 연관 기업이 이용하실 수 있으며 로보틱스 특수 촬영 시스템, 모션 베이스 촬영 인프라, VR LED 스테이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작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제작 지원 사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세부 프로그램들은 4월부터 공고될 예정이며 인프라 이용은 상시 접수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산영상위원회 홈페이지와 영상제작본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한 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위치한 XR 메타버스 관련 인프라입니다. 아세안 국가와의 공동 프로젝트에 대해 제작비를 지원하는 공동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과 볼륨메트릭 스튜디오 등 다양한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들을 지원하는 인프라 운영 프로그램, 인력 양성 프로그램, 로드쇼 등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과 지원 방법은 3월 공고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XR 메타버스 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XR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과 다양한 인프라 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인프라도 전국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나 공개되는 사업 안내서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고맙습니다. VR, AR 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VR, AR 산업팀 범원택 팀장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잠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팀장님, 첫 번째 질문 제가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과 서비스 개발에 해당되는 내용은 2년간 사업 성과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2년만 지원받고 종료되는 것인가요? 2년간 받은 지원금은 반납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원 기간은 2년입니다. 1년 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통해서 2년차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수행상 불법 행위나 비위 행위가 있다거나 그 결과가 미흡하고 과정상 매우 불성실하다고 평가받지 않는 이상 지원금은 반납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불법, 비위 행위, 불성실에 의한 미흡한 결과 이외에는 지원금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 메타버스 플랫폼과 서비스 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2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금 외에 민간 부담금 매칭이 필수인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만약에 필수라면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업비는 국비, 민간 부담금, 지방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참여하실 경우에는 50% 이상 민간 부담금을 매칭하셔야 되고요. 중견기업이 참여하실 경우에는 30% 이상, 중소기업은 20% 이상 매칭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원칙인데 각 과제마다 어떻게 매칭하실지가 조금 다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 안내서나 RFP를 조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VR, AR 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 답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 번째 질문은 지역 VR, AR 제작 거점 센터 신청을 할 때 기업의 실적이나 계획서 등의 서류 절차 없이 바로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부 사업할 때 여러 가지 서류 절차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전국적으로 13개의 VR, AR 지역 거점 센터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각 센터마다 인프라 지원 사업, 제작 지원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본적인 갖춰야 할 서류들은 좀 몇 가지 있는 듯합니다. 이 지역 VR, AR 제작 거점 센터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미리 좀 준비를 해 두셔도 올해 사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VR, AR 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이후에 시스템 소유 권한이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아마 개발자들에게는 이 저작권 문제, 민감한 문제가 될 텐데요.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설명드린 사업은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지원 결과물로 만들어진 유형, 무형의 자산들은 기본적으로 지원받은 업체들의 소유입니다.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텐데요. 컨소시엄 기업 간에 어떻게 소유할 것이냐에 대한 권리에 관한 문제는 기업들끼리 협의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긴 시간 VR, AR 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답변 함께 주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범원택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업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디지털 콘텐츠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되겠는데요. XR, 메타버스 기술 융합 가속화 및 디지털 전환 등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시키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디지털 콘텐츠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 콘텐츠 확산팀의 박수연 팀장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콘텐츠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설명드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수연입니다.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시장을 선도하는 콘텐츠 및 기업을 육성하는 융합형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과 올해 처음으로 통합
공고를 통해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될 해외 진출 지원 사업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융합형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비대면 전환 가속화 등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콘텐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원 규모는 총 70억 원으로 선도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30억, XR 전문기업 육성 40억 등 총 2개 분야로 구분하여 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선도 콘텐츠 발굴입니다. 융합형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국내 유망 XR, 메타버스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라이프, 메디헬스, 디바이스 연계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1.5억 원 내외 20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XR 전문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과제와는 달리 XR, 메타버스 관련 전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1단계는 총 15개의 예비 과제를 선발하고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컨설팅을 통해서 10개 과제, 본 과제를 선정하는 2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2단계 지원이 선정된 10개 과제는 올해까지 해당 콘텐츠 및 서비스를 개발 지원 받게 됩니다. 연말에 이 10개 과제를 대상으로 우수 과제를 선별해서 내년 3단계 지원할 최종 5개 내외 과제를 선정하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 부분은 XR 전문기업 육성 과제로 선정이 되면 개발 지원한 외에 사업화에 필요한 수시 컨설팅 및 홍보를 지원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공고는 3월 초쯤 진행 예정이고요. 관련 문의는 안내해드린 연락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업은 올해 진흥원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해외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유망 XR, 메타버스 관련 콘텐츠 기업들의 신시장 선점 및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기업을 개별 사업별로 선정하던 예년과는 달리 초기, 중기, 선도 전문 기업 등 성장 단계별로 구분해서 총 70개사 내외를 통합 모집하겠습니다. 특히 신청을 하실 때 기업 단계별로 세부 신청 자격 기준이 안내해드린 자료에 세부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실 때 이 부분들을 꼭 유념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종 기업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 1번 컨설팅, 2번 투자 유치, 3번 사업화, 4번 시장 개척, 기능별로 구분하여서 기업 단계별로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말 그대로 맞춤 지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통합 공고로 선정된 전 단계의 7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 자문, 바이어 발굴,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요한 다양한 9개 분야를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비즈니스 컨설팅과 중기 도약 기업만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기술, 인력 매칭, 전문가 자문 등을 기업이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심층 역량 강화 컨설팅, 선도 전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직접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IR 투자 유치 컨설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유치 사업화 지원 사업은 초기, 중기 단계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되는 사업으로 크라우드 펀딩, 콘텐츠 시장성 테스트, 글로벌 프로모션,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크라우드 펀딩은 펀딩 목표 금액을 달성하실 경우에 기업당 최대 5천만 원 내외의 사업화 매칭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장 개척 지원 사업입니다. 전 단계의 70개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기업의 콘텐츠 홍보를 위한 통합 홍보 플랫폼을 제공하고 글로벌 주요 전시회, 어워드, IR 피칭 대회 등을 기업이 원하는 행사의 바우처 형태 또는 나이파 공동주관 형태의 공동관 참가 형태로 지원을 받게 되십니다. 다음은 글로벌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단계 전문 선도 기업으로 선정된 10개사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 중에 5개사를 선정하여서 올해까지 4억 원 내외의 글로벌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현지화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지원입니다. 글로벌 기업 협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주요 행사, 전시회 등의 나이파가 직접적인 개최 후원을 하며 또 나이파 주관하에 글로벌 기관 협단체 등과의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협력 지원 사업은 국내 우수기업이 타깃으로 하는 해외 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하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기반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상 주요 지원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3월 중에 지원 기업을 공모하고 4월 중 선정, 4월 말부터 협약을 시작하여서 11월까지 진행되는 일정입니다. 관련 문의는 안내드린 연락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2년도 추진 예정인 디지털 콘텐츠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소개드렸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사업은 실감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초중고 학교 현장에서 비대면 교육 콘텐츠의 수요 증가와 학생과 교사들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진로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는 사업이 이 본 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실감교육 콘텐츠 기술 적용이 가능한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을 총 6억 원 내외로 지원을 할 예정인데 과제당 2억 원 내외 총 3개 과제를 발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실감교육 콘텐츠를 신규 개발 또는 기존의 콘텐츠를 재개발 어떤 것이든 다 가능하고요.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개발 요구서에 맞춰서 해당 콘텐츠를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공고는 5월 예정이고요. 사업 수행은 7월부터 11월까지 약 4, 5개월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사업 수행 기관은 한국 메타버스 산업협회고요.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미래 진로체험 실감교육 콘텐츠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두 번째 사업, 체험 확산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약 40개 교를 선정해서 직접 학교 현장에 찾아가는 체험 교육 형태의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예측하기로는 코로나 등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한 6월부터 12월 정도까지 40개 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험학교 선정 모집 공고도 4월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관련 사업 수행도 역시 한국 메타버스 산업협회이고 관련 문의는 연락처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디지털 콘텐츠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 콘텐츠 확산팀의 박수연 팀장께서 발표를 주셨는데요. 역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융합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초기 단계의 전문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이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점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렇죠? 초기 단계의 전문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기준점 따로 있을까요, 팀장님?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엑셀 전문 선도 콘텐츠 발굴에서의 초기 단계 기업이란 이전에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서 사업화 실적이 있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엑셀 전문 기업 성장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정량적인 기준은 없으나 실제 공고 시에 기업의 보유 기술 역량, 사업화 실적 등을 어 평가표를 통해서 종합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융합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할 때 초기 단계의 전문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은 지원 사업별로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신 질문의 의미가 지원 사업별 중복 지원, 즉 기업의 단계가 아니라 단순 지원 프로그램 중에 희망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의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즉 저희가 선정하려고 하는 초기, 중기, 선도 전문 기업 3단계 기업에 선정이 되실 경우에 한해서 해당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해당 단계에 있는 기업들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중복 지원은 어렵다고 하니까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해외 진출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지원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함께 사업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해 주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박수연 팀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사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세 번째 사업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업 입주 공간 지원, 콘텐츠 제작 인프라 지원,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 지원, 그리고 공정거래 환경 조성 지원 등을 통해서 디지털 콘텐츠 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활성화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업 소개에 이어서 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 개발 기업 및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2021년에 ICT 문화융합센터에서 이름을 바꿔서 메타버스 허브로 새롭게 탄생을 했는데요. 이 메타버스 허브의 2022년도 사업 계획까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업 소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디지털 콘텐츠 기반팀 김민석 팀장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 디지털 콘텐츠 인력 양성입니다. 먼저 디지털 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의 디지털 콘텐츠 성장 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장기 진입 디지털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입주시설인 디지털 콘텐츠 기업 성장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디지털 콘텐츠의 실증과 테스트용 단말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메타버스, XR 등을 접목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 공급하는 중소기업이며 지원 내용은 첫째, 디지털 콘텐츠 성장 지원센터의 입주 공간 제공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둘째, 디지털 콘텐츠 품질 제고를 위한 테스트 실증 및 테스트용 단말기 제공입니다. 현재 8개의 입주 기업을 공모 중이며 3월 중에 선정평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입주할 계획입니다. 계약 기간은 최소 2년이며 이후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4년까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스트용 단말기는 상시 지원 받을 수 있고 테스트 실증 지원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사업입니다. 메타버스 창작자와 창작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메타버스 프리스타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16.5억이며 그 지원 내용은 첫째, 메타버스에서 활용할 창작 그룹 또는 그 기업 대상 역량 강화, NFT 등을 활용한 유통 지원. 둘째, 프리스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유치, 판로 개척 등 성장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3월에 공고하여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상생협력 지원센터 사업입니다. 메타버스 산업 환경에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사업 전반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로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센터 운영 이외에도 협의체 운영, 지재권 교육 및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콘텐츠 K 해커톤입니다. 전국 대학생들이 국민 생활 문제, 지역 사회의 특수한 문제에 대해 모바일 앱, XR, 메타버스 서비스 등을 통해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우수팀을 선발하여 포상하는 경진대회입니다. 5월에 공고하여 전국 예선과 멘토링을 거쳐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도 전북 부안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인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한국의 ICT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스마트 융복합 전시 체험관 구축, 둘째, 메타버스 잼버리 플랫폼 운영입니다. 다음은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홀로그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 개발 인프라와 기술 지원을 전담하는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홀로그램 개발 실증을 위한 시설 장비 및 기술 지원, 둘째, 제작 지원, 전시 홍보, 비즈니스 매칭 등 상용화 지원입니다. 다음은 XR 디바이스 개발 지원 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XR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XR 디바이스의 제작 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관련 개발 인프라와 기술 지원을 전담하는 XR 디바이스 개발 지원 센터를 경북 구미시에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디바이스 핵심 기술 개발과 시험 성능 평가 등의 지원, 전문가 컨설팅과 멘토링,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XR 소재 부품 장비 개발 지원 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XR 소재, 부품, 장비 기업 간의 비즈 매칭, 협업을 통한 XR 디바이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관련 개발 인프라와 기술 지원을 전담하는 XR 소재, 부품, 장비 개발 지원 센터를 전북 익산시에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디바이스 핵심 기술 개발과 시험 성능 평가 등의 지원, 전문가 컨설팅과 멘토링,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콘텐츠 인력 양성 사업의 기업 수요 연계형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메타버스의 신속한 현장 적용과 확산을 위해 현장 실무형 전문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교육 대상은 메타버스 산업에 종사하는 개발자, 그리고 메타버스가 적용될 산업 분야의 현업인입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첫째, 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기업 수요 연계 과정, 둘째, 해외 기술을 습득하여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해외 전문가 조빙 워크숍, 셋째, 현업인에게 최신 기술을 전달하는 제작 역량 강화 과정입니다. 각 과정의 형태에 따라 수시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은 XR 기반 메타버스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석박사 과정 학생으로 구성된 메타버스 랩을 선정 지원하여 융합형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XR, 디지털 트윈 등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주요 기반 기술을 연구하는 10개의
메타버스 랩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메타버스 콘텐츠,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연구비 지원, 전문가 초청 세미나, 메타버스 펠로우십 등 연구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입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아카데미입니다. 메타버스 생태계를 이끌어갈 청년 전문가를 양성하여 기업의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혁신적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학력, 전공, 경력을 불문하고 청년 개발자 180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교육 분야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 과정이며 교육 방법은 자기주도 방식의 문제 해결형 과정이 운영됩니다. 또 동료 학습, 기업 연계 프로젝트 수행 등의 실전 과정 또한 진행됩니다. 별도로 교육기간 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창작 공간과 장비, 그리고 6개월간 월 100만 원의 창작 지원금이 제공되며 기업 멘토링, 베타 테스트, 창업, 사업화 지원도 병행하게 됩니다. 2월 중 공고하여 4월까지 교육생을 선발하고 12월까지 장기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신규 추진되는 사업으로 메타버스 산업의 인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메타버스 허브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허브 사업은 메타버스 실증 환경과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해 제2판교에 구축되어 ICT 문화융합센터로 운영되다가 작년 5월에 메타버스 허브 센터로 개편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입주 공간과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등 메타버스 전문 기업 육성, 메타버스 실증 테스트 환경과 제작 인프라 기술 지원, 메타버스 사회혁신센터 등 메타버스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입주 기업 모집은 공실이 발생될 경우 수시 공고 예정이며 시설 이용은 상시 접수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와 메타버스 허브 사업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김민석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대한 소개였는데요. 지금 이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메타버스 허브에 관한 질문도 함께 들어와 있는데요. 팀장님께 질문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X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은 XR 디바이스 관련 기업 전체가 지원 대상인데 별도의 지원 규모나 선발 과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X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는 기술 지원과 실증 환경을 제공하는 인프라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용을 원하시는 기업은 수시로 이용 신청을 하셔서 예약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관련된 질의응답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력 양성 사업에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인력 양성 사업은 동일한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이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많은 교육을 들으셔도 됩니다. 단지 메타버스 아카데미와 같은 장기 과정들은 아마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허락하시면 많이 들으셔도 됩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을 해소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XR 디바이스 개발 사업은 상용화가 필수인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렇죠. 개발에서 멈춰도 되는 건지 상용화까지 시켜야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XR 디바이스 개발 지원 사업은 상용화가 필수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기술 개발 사업이라기보다는 지금 만들 수 있는 기술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제에 참여하시게 되는 사업자는 상용화를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사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사업은 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 R&D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실감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실감 콘텐츠 핵심 기술 확보와 중소기업의 실감 콘텐츠 적용 사업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는 이 현장 수요 기반의 기술 개발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두 분께서 발표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정보통신 인재팀의 김상태 팀장님, 그리고 방송 콘텐츠 기획팀의 윤준상 책임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는데요. 먼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방송 콘텐츠 기획팀의 윤준상 책임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디지털 콘텐츠 R&D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방송 콘텐츠 기획팀의 윤준상 책임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분야 R&D 사업의 경우 정부의 디지털 뉴딜, 가상융합 경제 발전 전략 등 주요 정책을 이행하고 전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 가상융합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핵심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미래 디지털 신서비스인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XR 콘텐츠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실감 콘텐츠 핵심 기술 개발, 기존 홀로그램 콘텐츠 핵심 기술 개발 결과물과 연계한 홀로그램 사업화 실증, 그리고 의료 행위와 독립적 보완적으로 치료 효과를 증진시키는 디지털 치료제의 활성화를 위한 XR 트윈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총 3개 사업에 15개 과제, 총 143억 규모로 과제 공모가 진행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실감 콘텐츠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감 콘텐츠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실감 콘텐츠 핵심 기술 R&D와 중소 중견기업의 실감 콘텐츠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현장 수요 기반의 R&D를 지원합니다. R&D 사업의 지원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 단체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규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이 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혁신법에 따라 외국 소재 기관의 경우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은 올해 총 5개 과제, 총 48.46억 원을 지원합니다. 네, 올해 공고된 세부 과제 현황입니다. 신규 과제들은 연차별 목표와 세부 연구 내용들이 지정되어 있는 지정 공모 형태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운드 기반 포토 리얼리스틱 3D 페이스 생성 기술 개발 과제는 메타버스에서 사용될 본인의 아바타를 직접 생성하고 사운드 기반으로 본인 고유의 특성을 표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25년까지 3년 이내로 지원하고 22년도에 예산은 10.96억입니다. 두 번째 전 배경 정합 3D 객체 스트리밍 기술 개발 과제는 다양한 3D 콘텐츠의 메타버스 내 실시간 제공을 위한 볼륨 매트릭 비디오 배경과 다수 동적 3D 객체의 실시간 생성과 압축, 전송,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과제는 중소 중견 기업만 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26년까지 총 4년, 22년도 예산은 12억 원입니다. 네, 세 번째로 XR 사용자 상호작용 평가 및 적용 기술 개발 과제는 VR, AR 기반의 실감 교육 훈련의 효과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과제입니다. 지원 기간은 26년까지 총 4년이며 22년도 예산은 10억입니다. 네, 네 번째로 비언어적 요소 기반 XR 콘텐츠 상호작용 기술 개발 과제는 메타버스 공간 내 참여자들 간의 실시간 교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비언어적 요소 기반 인터랙션 및 감성 인지 기술 개발 과제로 지원 기간은 26년까지 총 4년이며 22년도 예산 총 7.5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접근성 지원 메타버스 콘텐츠 실시간 변환 기술 개발 과제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 변환 및 입출력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해당 과제도 주관 연구기관은 중소 중견기업만 참여가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총 3년, 22년도 예산은 총 8억입니다. 과제별 세부 내용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 2022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D 사업의 공고 기간은 작년 21년 12월 23일부터 올해 22년 2월 7일까지 47일간 진행이 되었으며 1대1 이하 응모 과제에 대한 연장 공고 역시 이번 달 2월 9일부터 2월 20일까지 마감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과제 신청 및 접수가 완료된 상태이며 사업 및 공고되었던 과제에 대한 문의나 궁금증이 있으시면 2022년도 정보통신방송기술개발 사업 통합사업 설명회 유튜브 영상을 참조하시거나 화면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홀로그램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사회의 궁극적 디지털 전환을 완성하는 홀로그램 핵심 기술 개발과 홀로그램 기술을 다양한 산업군에서 조기에 활용하고 기술을 확장할 수 있는 실증 기술 개발을 목표로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하며 해당 사업은 올해 총 22.47억, 총 3개 과제를 지원합니다. 네, 홀로그램 핵심 기술 개발 사업 3년 차인 올해는 상용차, 제조, 문화유산 분야의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실증 과제를 추진합니다. 차량의 주행 정보, 위험 요소 등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용차용 대화면 홀로그래픽 HUD 서비스 실증, 제조 공정의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비접촉, 비파괴 계측 및 검사 실증, 그리고 문화재 원형을 정밀 복원하고 홀로그램으로 변환하는 서비스 실증, 총 3개 분야의 과제가 공고되었습니다. 3개 과제는 모두 주관 기간은 중소 중견기업으로 제한되며 상용차 제조 분야는 22년도 각 7억, 문화재 분야는 8.47억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해당 과제들은 실증 대상 지역의 지자체가 필수로 참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공고기간은 앞서 설명드린 실감 콘텐츠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의 공고 일정과 동일하며 현재 연장 공고까지 마감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디지털 치료제 활성화를 위한 XI 트윈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2년도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와 공간 제약 극복을 위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XI 트윈 핵심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자폐라는 특정 질환에 맞춰 디지털 치료제 개발과 장애 모니터링, 분석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과제를 기획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앞서 설명드린 사업들과 동일하며 지원 규모는 올해 7개 과제 총 72억 원이 지원됩니다. 네, 세부 지원 과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제 내용을 보시면 XI 트윈 핵심 기술 개발과 자폐 혼합형 디지털 치료제 개발 2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역 사업의 경우 각종 질환의 예측과 모니터링, 관리를 위한 XI 트윈 기술 개발을 목표로 심혈관계 질환, 노인 피부 질환, 당뇨 관리에 필요한 XI 트윈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노년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한 재활 목적의 운동 측정 및 분석, 조절 기술 개발 과제가 기획되었습니다. 각 과제별 예산은 10억이며 주관 기간은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내역 사업은 자폐 혼합형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병렬형 과제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세부 1 과제는 자폐 아동의 이상 행동 완화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 기술 개발, 세부 2 과제는 자폐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치료 모델 및 치료제 기술 개발, 세부 3 과제는 자폐 아동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일상생활에서 접근하기 쉬운 형태의 디지털 치료제 개발 및 임상 실험을 위한 과제가 기획되어 자폐 혼합형 디지털 치료제 개발 사업의 경우 주관 기간은 별도 제한이 없으나 임상 실험 및 디지털 치료제의 성능 검증을 위해 의료기관이나 대학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과제비는 세부 1 과제는 12억, 세부 2 과제 10억, 세부 3 과제 10억, 총 32억 원이 지원됩니다. 디지털 치료제 활성화를 위한 XI 트윈 핵심 기술 개발 역시 R&D 통합 공고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공고와 1대1 이하의 추가 연장 공고는 현재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네, 다음으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 기술 수요 조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R&D 신규 과제 발굴을 위하여 기업, 학교, 연구소 등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술 수요를 발굴하여 차년도 사업에 과제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요 제출에 특별한 자격 제한은 없으며 제기하는 기술 수요에 대한 개발 목표와 배경, 개발 내용, 국내의 동향, 파급 효과 등 간략히 2, 3페이지 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제출은 IITP 사업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된 기술 수요 조사서에 대해서는 반환 및 채택 여부는 별도로 안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 수요 조사 기간은 작년까지는 연중 상시 수요 조사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진행되었으나 수요 접수 기간과 수요의 활용 기간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올해는 상반기 중인 6월 31일까지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차년도 과제기획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콘텐츠 분야 산학연 관계자 및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수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 수요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R&D 분야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ICT 대학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정보통신인재팀장 김상태입니다. 저는 오늘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신규로 추진하는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메타버스 또는 가상세계에 대한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22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을 통해서 메타버스 전문 인력과 석박사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메타버스에 필요한 요소 기술과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국내 4년제 대학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22년 지원 규모는 총 10억 원 규모로 2개 대학을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학당 1차년에는 5억 원, 그 다음에 2년부터 6차년 동안은 매년 10억 원 등 해서 총 55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의 10%를 현금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본사업 대학 지원 기간은 최초 4년과 그 다음 단계 평가를 통해서 추가 2년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메타버스 융합 특화 교육 과정 개발과 인프라 구축, 콘텐츠 연구 개발 제작, 산학 협력 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입니다. 대학원에서 활동하는 제반 비용을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22년 2학기부터 대학원생을 모집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첫 해는 10명, 그 다음 매년 20명 이상의 입학 정원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사업의 전체적인 일정은 저희가 3월 첫째 주에 사업 공고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4월 둘째 주쯤에 접수가 마감이 되고 4월 말에서 5월쯤에 선정평가를 진행해서 5월 말에는 결과를 학교에 통보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시작은 7월 1일자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공고될 내용을 IITP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 R&D 지원 사업 분야에 대해 다양한 말씀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도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방송콘텐츠기획팀의 윤준상 책임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 이 R&D 지원 사업에서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책임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별도 제한은 없으며 이제 과제 단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사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서 공고기간이 작년 말부터 지난주로 마감이 끝났고 연장 공고도 21일에 마감이 됐는데 혹시 공고 연장 가능성이 없나요? 있다면 추가 공고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고된 과제는 1대1 이하 과제에 대해서만 추가 연장 공고가 있었는데 이제 미용모 과제는 없어서 올해는 이제 추가 공모나 연장 공모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아쉽지만 추가 공고 지금 예정은 없다고 하셨는데 다른 사업들도 있고 또 앞으로 또 변화될 것들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정보 놓치지 않도록 사업하시는 분들께서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 R&D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정보통신 인재팀의 김상태 팀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또 답변까지 함께해 주신 방송 콘텐츠 기획팀의 윤준상 책임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사업 설명 듣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업 소개가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업은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실감 상호작용이 가능한 이 메타버스 서비스 실현을 위한 엑셀 기술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 설명은 한국벤처투자 펀드 운용 4팀의 임진우 과장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벤처투자 임진우 과장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콘텐츠 펀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지원 대상은 메타버스 서비스 실현을 위한 가상융합 기술 관련 중소벤처기업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 펀드의 주목적은 위에 말씀드린 메타버스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에 있습니다. 이에 인수기업 또는 피인수기업 둘 중 하나가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펀드 규모는 정부 출자금 600억 원, 민간 출자금 4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000억 원 이상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민간 출자자 규모가 확대될 경우 펀드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펀드가 조성되면 펀드 운용사는 다양한 경로로 투자 대상을 발굴하게 되고 투자를 집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담당 운용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되나 기업으로부터의 역투자 제안, 다양한 기관에서의 IR 등을 통해 기업을 발굴합니다. 운용사가 투자 대상을 발굴하면 피투자 기업과 논의 및 협상을 통해 투자 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투자는 원칙적으로 투자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나 경우에 따라서 전환사채 등 채권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주식으로 투자를 할 경우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이고 운용사는 추후 제3자 매각, 상장 등을 통해 회수를 하게 됩니다. 채권인 경우 채권자가 되며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보통주 및 우선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전환 시 실질적 효과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펀드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주 22일 화요일에 출자 사업을 위한 공고를 하였습니다. 3월 중순까지 운용사 제안서를 접수하게 되며 서류 심사 및 PT 심사를 통해 4월 말경에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 출자자 자금 모집 및 펀드의 사적 계약서인 규약 협의는 약 3개월에서 6개월간 진행하게 되며 펀드 결성은 빠르면 7월, 늦으면 10월에 결성될 예정입니다. 펀드 결성 후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련 벤처기업의 투자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투자를 희망하는 스타트업 회사에게 맞춤형 펀드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하게 발표해 주신 임진우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 관련해서도 역시 질문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의 모태 펀드 출자금 600억 원은 상한 금액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자금도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자금 600억 원은 상한 금액입니다. 그 이상 자금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 부문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고요.
총 몇 개의 기업이 심사에 통과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업의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펀드 규모가 총 1,0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고 1,000억 원 규모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숫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 관련해서 사업 소개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 주신 한국벤처투자 임진우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긴 시간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 통합 설명회 진행을 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설명회 진행되는 동안 또 함께 시청해 주시고 의견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시고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로 각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사업 담당 기관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혹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도 사업 진행 상황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이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업 설명회에 대한 소개 자료집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 소개 자료집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가 될 예정입니다. 편안하게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아무쪼록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경기 침체 극복과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